안녕하세요. 맥키네 재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BNK 투자증권에서 커버리지 개시하면서 하반기 이익 개선 전망과 자가면역 질환, 약 매출 본격화로 목표가 26만원으로 커버리지 개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18만 8,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의 미증시 흐름 살펴봐 드리면, 자, 이번 주 이제 매크로 지표인 소매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월 부진을 좀 극복하면서 이 월가의 어떤 기대보다 훨씬 좀 좋게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매크로 지표 자체가 좀 좋으면 이제 금리 단에 인하가 됩니다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도 좀 줄고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높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둔화 뭐 이런 관점을 본다라고 오히려 이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와서 기업들 실적 관련된 어떤 실적 시장과 더불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412포인트 상승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권,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이 부분들이 이제 경기하고 밀접돼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연관돼 있는 데가 이제 뭐 러셀 2000이다. 지수 형태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 한 1000위에서 한 3000 사이에 2000개 종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47% 급등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대형주 관련되는 S&P 500 같은 경우도 0.31 강세죠.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금값은 상승. 미증시는 계속 이제 다우가 4만 넘고 나스닥도 뭐 나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증시하고 이제 엇갈림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리테일 세일 관련되는 부분에 서프라이즈 이런 이야기들로 시장 헤드라인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국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오늘 뭐 정리를 해보면, 전일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뭐 한 2원 40전 정도. 그래서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의 매수. 근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계속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고, 거래소 중심의 수급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반대로 거래소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 그래서 코스피는 2866선. 그래서 뭐 강보합권 흐름을 보인 데 비해서 코스닥이 오히려 1.56% 미증시하고는 다른 흐름들을 연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한 150개 정도 많은 데 비해서 코스닥에서는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부진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전체 한 1700개 4개 중에 60%가 일단 연초 대비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는 빠져 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AI, 자동차 금융주들, 그 다음에 뭐 전력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뭐 일부 업종들, 그 다음에 조선주들, 자동차, 요런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부진한 흐름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인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데 비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테슬라의 어떤 흐름들하고도 이제 동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 형태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일봉의 추세를 안 깨고 6월 달부터 해서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상방으로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이 계속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에 일주일 정도 지지를 보였다가 오늘 다시 거래가 늘면서
내려왔죠. 다시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내려오는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양봉,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갭다운 양봉을 보이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7%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참 드물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일단 반등하면서 21선까지 이제 붙여놓는 모습.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색이 많은.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 4%고, 예, 셀단이 이제 LG엔솔이 전일이어서 오늘도 좀 빠지면서 이 부분들은 결국 트럼프 관련되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지지율이 70%를 넘어가면서 여기에 우호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민간 교도소라든지 이제 그 관련되는 업종들 테마들이 올라가듯이 그 경기 부양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화폐 뭐 이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뭐 방산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트럼프든 이제 바이든이든 약간 인하는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이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런 어떤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이틀 정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예, 보시게 되면 에이프릴바이오도 장중에 올라갔다가 윗꼬리.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제약도 장중에는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이전에 고가를 넘어갔다가 또 윗꼬리 연봉 뭐 이런 식으로 오장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시간에 이제 하한가를 했다가 이게 갭다운 양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갭다운 양봉으로 흐름들이 하면서 낙폭을 줄여서 일단 했고 나머지 쪽은 이제 5장에 좀 더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런 가운데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시도 지지 안 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밑꼬리를 내면서 19만원 부분에서 18만원 중반까지 밀렸다가 붙여주는 모습을 좀 그래도 나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장 초반에 18만 4,600원대까지 이제 밀렸다가 아침에 시가 라인에서 이제 최고가가 19만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거의 그래도 좀 옷장에는 붙여주는 거래를 동반하면서 뭐 최종 이제 종가에도 보면 살짝 갭이 좀 들어와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연기금이 이제 오늘 한 28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매수, 뭐 투신과 보험이라든지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밑꼬리를 냈기 때문에 수급은 나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은 이만주 신청해서 전일은 이제 다 체결시켰는데 오늘은 4,776주 정도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은 살짝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돌파 시도를 계속 하는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치열합니다. 거래는 이제 어제 오늘은 좀 줄였습니다만 여기도 좀 밑꼬리를 내면서 그래도 좀 견조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의 매수천, 그 다음에 BNK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부원 선물이죠. 이제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이제 뭐 BNK로 과거 이제 BS에서 이제 이름이 이제 BNK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커버리지가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LT론에 대해서 하반기 이익 개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전반적인 이제 기간 하우스 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제 진펜트라의 실질적인 이제 출시와
실적에 영향을 주어서 이익 개선 관련되는 부분 기대가 있으면 여기는 26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셀트리온의 고마진 제품 당연히 이게 신약이니까 바이오시밀러보다 3배, 4배.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하고 있는 SG형보다 미국이 또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진펜트라 효과를 과연 이제 하반기 제대로 이제 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으로 목표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유럽이 바이오베타라면 진펜트라는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이제 허가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IB 제형보다 S제형은 IB 제형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연간 이제 치료 비용도 S제형이 IB 제형의 3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연결 매출도 8,022억, 영업이익은 774억 정도로 이제 추정하는데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의 비용을 떨어냅니다만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우위라면서 작년에 이제 헬스케어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반기 정도 되면 여기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최대한 덜어내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램시마, 아이비, 트룩시마, 허주마의 캐시카우 역할은 여전한 가운데 유플라이마의 어떤 처방이 1분기보다 증가하면서 2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도 좀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진펜트라가 2분기에는 한 50억 정도 이제 반영되는데요. 연간으로 이제 3,550억 정도 인식이 될 거로 이제 추정하면 이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반기부터 좀 좋아진다는 소리잖아요. 전체 연결 매출 기준으로 보면 3조 6천억대, 7,513억의 이익 관련되는 부분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은 지금 여전한 어떤 상황이죠. 주가만 이제 이 부분들을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을 안 한 부분들이고, 자, 오늘 공매도 거래는 이제 657주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33만 주. 그 다음 오늘 이제 대차 거래는 체결이 상한보다 훨씬 많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이 월봉에서 1월달 이후에 6개월 가량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의 탈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5만원권과 30만원의 어떤 도전들은 하반기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